그러니까요. 좀 늦는데 한 11시 15분 정도. 오늘 저와 김관영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어제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신속 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결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 정치의 새 길을 열고 새 판을 짜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에게 주어진 큰 책임에 커다란 무게를 느낍니다. 한편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당이 숱한 분란과 내용을 겪어야만 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도 개혁, 그거 되겠어? 하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우리는 그 시작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그 시작을 이뤄냈습니다. 정치를 바꾸어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그 시작을 보인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는 우리의 뜻이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강진에서 만덕산을 내려오면서 7공화국 건설을 외쳤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거대 양당의 괴물을 물리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식도 했습니다. 어제 이러한 저와 바른미래당의 약속이 실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아쉬움이 많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축소, 비형화되었고 처리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타협과 그에 따른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서 어제 성과를 이뤄낸 김관영 원내대표의 노고에 뭐라고 감사와 치아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동철 의원님, 또 김성식 의원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개특위 위원으로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어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사보임 문제로 많은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신 오신환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데 대해서 당의 대표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사보임을 맡아주신 최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의 마지막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도움을 주신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당직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당의 분열과 내홍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비온지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제 당은 단합해서 우리 정치의 새 판을 짜고 한국 정치의 구도를 바꿔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많은 어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바른미래당의 길, 중도의 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 경제 실패, 안보 불안, 인사 실패, 숱한 부정부패 이러한 것들은 이제 총선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다른 한편 자유한국당은 수구보수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행위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제3의 길이 바로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고 민생과 경제를 일으키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분열과 대립의 승자 독식 양당제를 벗어나 대화와 협치의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의 새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고 또 그것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혁은 어느 당이 표를 더 얻고 잃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를 바꾸는 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 그리고 대한민국을 성장시키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갈 수 없는 발전과 성취를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은 일제 수탈로 인해 해방 직후에도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고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 잿더미로 변한 국토에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우리 국민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통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데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는 국민 통합을 도모하여 한반도 평화를 앞당겨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같이 정치가 눈앞에 이익만을 좇아서는 안 됩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한 줌의 이득을 보겠다고 국가와 사회를 이념으로 분열시키는 것은 국가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제3의 길의 존재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국민을 분열시켜 이득을 얻는 양극단의 정치 세력은 국민 통합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좌우 이념과 지역 갈등을 넘어서 실사구시의 중도 개혁을 지향하는 제3세력만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내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을 진보와 보수 어느 한쪽의 이념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 있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의 정당입니다. 제3의 길을 지켜온 바른미래당이 이념의 도구마에 빠지는 순간 우리 정치는 또다시 극한 대결의 양극체제로 회귀하고 말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요원해질 것입니다. 일말의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고 바른미래당을
한쪽의 이념으로 몰고 가려는 책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대립과 대결을 양산하는 작품에 우리 정치가 되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의 구조가 먼저 바뀌어야 사회 문화가 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서로 헐뜯고 싸우기 바쁜 극한 대립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가 꽃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려온 전역이 있는 삶 그리고 제7공화국의 요체입니다. 대화와 협치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대립과 대결의 문화는 사라지고 평화와 상호 번영의 문화가 만개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의 의미요 정치의 구조 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여정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30년 동안 고착화된 낡은 체제 속에서 공생하던 세력들의 저항이 거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바른미래당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정치 구조 개혁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명운을 걸고 제3의 길을 결단코 수호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평화와 번영의 문화가 꽃피는 제7공화국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바른미래당의 여정에 한국 정치의 새판짜기에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의 극심한 다툼에 많이 놀라고 실망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패스트트랙 전국의 한 중심에 있었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하시는 분도 또 반대하시는 분도 모두 애국의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갈등하고 또 화합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다만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폭력과 불법을 동원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제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렵사리 일단락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랜 기간 국민 여러분께 해왔던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선거제도 개혁은 여야 모두의 합의로 이루어져 왔었던 오랜 국회의 관행이 다시 한번 지켜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기간 내에 반드시 협상해서 합의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원내대표 기간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함께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합의를 이끌어낸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 12월에는 손학규 대표님의 목숨을 건 열흘간의 단식 끝에
여야 5당이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고 올 1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당초 기득권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자당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당리 당략에 빠져서 정작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로 국회가 구성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앞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 논의는 사실상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필사의 노력으로 민주당을 계속 설득했었고 어제 드디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두는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정치사에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 그대로를 토대로 국회를 구성해서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보다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정당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그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역시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통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바른미래당의 결단이 있었기에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또 다른 사정기관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검찰, 법원, 고위 경찰로 한정하는 내용을 여당에게 요구했고 관철시켰습니다.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 신설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또 충분한 견제장치를 만드는데 바른미래당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적인 저항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와 사법기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높았기에 바른미래당은 그 염원을 안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노력했고 이제 그 첫걸음을 디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들 개혁과제들이 국회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최종 합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당내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개특위에서의 사보임과 관련해서 권은희 의원님, 오신환 의원님께 불편한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한 번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의원님 이하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셨던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갈등의 깊이가 적다 하기 어렵지만 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지도부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끝났지만 국회에는 산적한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걱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와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패스트트랙 과정에 노력해 주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 마지막 패스트트랙의 핵심이 되었던 민주평화당의 결단을 이끌어 주신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당도 밀어붙이기 대신 정치력의 복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협상과 합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이성을 회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집중해 주십시오.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예산안 심사, 탄력근로제 등 여러 법안을 즉시 논의합시다. 어제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여러 법안들도 즉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상처를 우리 당 의원님들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 핥아주고 치유합시다. 다른 사람에게 뭘 해라, 하지 마라 요구하는 대신 내가 먼저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시다. 배제가 아니라 통합, 비난이 아닌 위로를 해나갑시다.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을 뛰어넘고 좌우 편향을 극복해서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은 저희 국민의당 20대 국회 내내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개혁도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했을지 모르지만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그 오랜 수건을 해결하자면 안 된다는 바른미래당에 없었다라면 사법개혁도 되지 패스트트랙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안의 공수처 법안은 민주당 안대로 된다면 검찰 잡으려고 하다가 온 국민을 잡는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 청와대가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는 대통령께 청와대에만 보고하는 이런 공수처는 자칫하면 한국판 SS 친위대가 됩니다. 공수처는 법무부 소속이 되어야 하고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공수처 검사들도 공수처장이 외부 인사위원회와 함께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는 시스템이 돼야만 올바른 검찰 견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에서 아침에 오늘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넘기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뭔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수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호남 지역의 오랜 원로 정치인 한 분께서 이 언론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언론을 기사를 보면서 참 후련함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언론사가 정말 어떤 언론사보다도 정말 용기 있게 그리고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비판해 왔는데
오늘자 바른미래당 관련 기사는 해도 너무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상상에 기초한 이런 음해성 악의적 기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언론사가 해왔던 그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재에 대한 그 비판들이 충정이 다 이 기사 하나로 저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천을 나눠 먹습니까? 지금 호남 지역에 지금까지 우리가 20대 총선까지 대한민국 그 해방 이후에 총선이 20번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호남 지역이나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서 정당 대 정당이 공천을 나눠 먹게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 정당 후보를 공천 안 하고 어떻게 타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약체 지역에서 일당을 이기기 위해서 연합 공천하는 경우는 있지만 어떻게 공천을 나눠 먹기를 한다는 그런 전혀 현실성 없는 그런 상상에 기초한 그런 기사를 씁니까? 저는 그 언론사가요, 사과 반성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민형사상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바른미래당의 저력과 역동성, 건강성을 목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마와 같이 얽힌 전국을 뚫어내가는 능력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에게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 우리 국민들 행복하게 하는 정치, 믿음과 소망의 정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매일동대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대표와 원내대표 두 분께서 다 의견 끝에 수사과 진화를 참석하셨는데 각각 이번 사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씩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점수 매길지 몰라요.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로 오늘 제가 말씀 다 드렸죠. 그럼 뭐 내주실 수 없다는 대답으로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주실 수 없다는 대답을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내는 거를 나는 점수 매기는 걸 안 좋아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해냈다. 우리의 의지로 해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냈다.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원내대표께서는 같은 이제 SNS 중간에 오늘 네. 사고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아직도 거짓말 논란이 계속 전화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원내를 이끌 수가 없다는 지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부임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민주주의 과정을 거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의사결정을 과반수로 할 것인지 3분의 2로 할 것인지의 여부조차도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투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기본은 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 결과에 따라서 원내대표 합의사항이 추인이 되었고 추인된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적절히 활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거짓말장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번의 몇 개의 언론에서 심지어 회의록에서 다른 의원님이 발언한 것을 제가 발언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면서까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소위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약속했다. 라는 이 발언을 하태경 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 것이라고 흘려가지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거짓말한다.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당의 화합을 더 도모하고 또 의원님들께 더 설명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메이드의 이유식 기자입니다. 송 대표님은 그동안 통합을 많이 공유해 오셨는데 좀 크게만 해주세요. 송 대표님이 그동안 통합을 많이 공유해 오셨는데 이번 패스트 국면을 보면은 통합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번 특히 패스트 관련해서 반대면 하신 그 의원들의 의견을 패신 선물로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제 반영단 분들 어떻게 반영단 출신 분들 어떻게 통합을 하실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당이나 정치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의견을 모으고 또 조정을 하고 통합하는 것이 또 정치고요.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또는 일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조차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또 국회에서 의견 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결론이 났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이 났으면 결론이 난 대로 따르고 그것으로 당론과 국론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국민을 따르는 것이 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건 당을 둘러싸고 분당이라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떤 구체적인 출구 전략이 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또 바른정당계 의원들에게 이러한 제안 같은 걸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 정병국 위원께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정병국 위원께서는 당 지도부에 통합된 의견을 가져와라. 근데 아직 의견 통합이 안 되고 있죠. 앞으로 계속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개혁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만큼 그 개혁안들을 모아서 새롭게 또 개혁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혁안이라는 게 바른미래당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말씀하시는 예, 바른미래당 그 혁신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제3의 길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제2창당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수렴할 것입니다. 그 한쪽 이념으로 몰고 가려는 추격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현상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랑 거기에 대해서 경고한다는 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조치들이 좀 취해질 수 있을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받아주세요. 뭐 구체적으로 뭐 한다 이런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고, 또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분파작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더 이상 그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 체제로
원심력이 작용하는 것은 바람을 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3의 길이 열려 있고 그 중도 개혁의 길이 널리 열려져 있는 만큼 우리 바른미래당이 여기서 중심을 잡고 총선에서 승리의 길로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심력이 거대 양강 세대로 작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3의 길 위원회, 제2창당위원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나왔었던 민주평화당과 합당 내지 반대당 통합론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보였는데 제가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민주평화당하고 합당론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타당과 합당을 논의하기보다는 우리 그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을 잡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제3의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합뉴스 이은정인데요. 어제까지 최고위에서 태영 의원님이 아직 나오지 않는 걸로 아는데 김영주 최고위원 보여주시면서 예, 이제 곧 거기에 대해서 좀 도시라는 게 이번 주 내용이 여하튼 곧 예. 타겟특위 관련해서 오신환 사무총장이 사고인 관련 강하게 반발 의견을 냈었는데요. 혹시 오신환 의원 사무총장직에 관련해서도 그 조치가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김동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저도 그냥 넘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바른미래당의 돌출 행보, 여당과 호남의석 나눠먹기 미략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부 의원님들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기 지역구에 무공천을 해주기로 미략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도되고 또 발언한 것처럼 마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고 이 부분은 또 홍영표 원내대표와 제가 패스트트랙을 끝까지 성사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무슨 민주당하고 제 개인이 무슨 미략을 한 것처럼 아니면 또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과 미략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민형사상, 행정상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방금 이제 일반 투명하신 관련해서 당내 이제 미락설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시면서 불출마 얘기까지 하셨다는 얘기도 확인되지 않아요. 그렇게 들리는데 관련해서 제가 그 얘기는 그 얘기를 워낙 마치 선거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제가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미락을 받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모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역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제1의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그 이후 작년 8월 청와대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갈 때 제가 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 말씀을 할 것을 제가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그 회담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문서로 합의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음에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모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럼 내가 총선 불출마라도 선언해야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냐 라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또 왜곡해가지고 또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아니죠. 저의 진정성이 왜곡되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관영 대표님 그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당을 빼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당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발하고 있으니까 막연한 얘기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 지방선거 전에 상당히 개헌공들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총리 추천제로 중재를 시도했었는데 이번에도 뭐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김관영 대형 카드로 중재하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 보이는데 다음 달 임기 얼마 남았는데 그거 지금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사석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이 완료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총리 추천제를 가미한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안을 마련해서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 그리고 선거제와 같이 논의를 해서 매듭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 절차에 회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고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영 싸움이고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그냥 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회부하고 또 협상하고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국회는 토론과 논의가 살아있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곳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손학규 대표님한테 나왔었던 질문인데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바른정당계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사보임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말씀 한마디만. 특별한 왕도가 있겠습니까?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소통하고 찾아뵙고 대화하고 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저도 그분들의 마음속으로 최대한 들어가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저의 처지도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마치죠.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계시는 분들 점심 같이 하시죠. 한 가지만 더 듣고 싶은데. 다 끝났는데. 안철수 대표한테 혹시 연락해보고. 예, 그거? 안철수 대표. 나는 직접 하지 않았어요. 네, 이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